광명에는 3대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광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오리 이원익, 소현세자의 빈이었던 민해빈 강씨, 무려 7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던 경산 정원용. 이 세 명은 광명의 자랑스러운 3대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은 민해빈 강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611년 3월 5일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와 신혜옥의 오남 3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성을 가졌고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강빈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1627년 17살이 되던 해 소현세자와 혼인하게 되었다. 1625년부터 1636년까지 기록된 소현 동궁일기에는 소현세자와 강빈의 금술이 꽤 좋았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대목이 있다고 한다. 특히 첫 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지나서 태어났다고 한다. 1636년 12월 강빈과 소현세자의 운명을 바꾼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1637년 2월 24일 조선은 패배했고 인조는 청나라와 치욕스러운 강화조약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 조선은 청나라와 여러가지의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왕자와 대신들의 아들들도 심양의 인질로 보낸다 였다. 강빈과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 내외는 그렇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된다. 복림대군은 훗날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이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길은 상당히 비참했다고 한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내내 전쟁 이후 백성들이 당하는 고초를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1637년 4월경 강빈과 소현세자는 심양에 도착하지만 청의 황제가 있는 곳에서는 가마를 탈 수 없으니 강빈에게 말을 타라고 하였고 배종관들은 항의했지만 청은 국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강빈은 가마에서 내려 말에 올라탔다고 한다. 그렇게 볼모로 끌려간 부부가 지냈던 집은 청나라의 감시가 수월한 곳에 있었다고 하며 1641년 심양 생활이 5년이 되던 해 소현세자 일행들에게 쓰이던 식량들을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청태종 홍타이지는 20만 평가량의 황무지를 주며 농사를 지어서 알아서 살라고 했다. 관리들은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청나라의 계략이라며 반대했지만 강빈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조선의 농업기술은 최고였고 이를 발판 삼아 노예시장에 있는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할 기회로 여겼던 것이다. 성과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농사는 매년 풍작이었고 곡식은 필요량의 3배 이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품질 또한 청나라의 것보다 좋아 왕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강빈은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속환 사업을 했고 그렇게 해방시킨 조선인 포로만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넓은 청나라 땅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데 당시 청나라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그중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 그렇게 천주교를 알게 됐다고 한다. 또 아담 샬은 서양의 과학을 전수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문역법이었다. 조선의 천문역법은 상당히 낙후됐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이것을 계기로 조선의 천문역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인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빈과 소현세자의 발목을 잡게 된다. 1645년 2월 1일 강빈과 소현세자는 드디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된다. 하지만 인조는 힘들게 돌아온 두 사람을 냉대했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올 때 청나라의 문물과 천주교 신자였던 명나라 궁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인조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청나라의 물품을 들고 들어온 세자에게 매우 실망했다. 이후 세자 부부는 궁에서 고립되기 시작했고 2달 뒤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그의 몸은 온통 검게 물들어 있었으며 마치 독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소현세자가 죽고 난 후 강빈의 궁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졌다. 그 배경엔 소용조 씨가 있다. 소용조 씨는 인조의 후궁으로 인조의 총애를 듬뿍 받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강빈과 소용조 씨는 자주 마찰이 있었던 사이였다. 그래서 소용조 씨는 인조의 옆에서 소현세자와 강빈의 이간질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국내에서 누군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시대 형법상 궁중인물에 대한 저주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고 인조는 강빈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는 소용조 씨의 자작극이었다. 또 1646년 1월에는 인조가 먹는 수라의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었는데 보통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의금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인조는 내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빈을 추궁했다. 강빈의 궁녀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강빈의 무고를 주장했고 추궁 중에 10명 중 7명이 고문사했다. 신하들은 공식 조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인조가 이를 받아들여 의금부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빈은 이미 인조의 눈밖에 났고 1646년 3월에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당하고 만다.
이에 멈추지 않고 인조는 강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강빈이 죽고 난 뒤 강빈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고 역적 취급을 해버린다. 인조가 죽고 난 뒤 강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아는 관료들은 강빈의 신원을 회복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효종, 현종을 지나 19대 왕인 숙종 44년 1718년이 돼서야 강빈은 역적이라는 오명을 벗고 신원을 회복한다. 민회빈 강씨의 묘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57호로 광명시 노은사동에 있다. 이상 광명에 대해 알려주는 광명위키였다.